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공직선거법 지금 개정법 특강 제가 여러분들과 올해 초에 국가직 9급 전에 강의 끝내면서 분명히 7월 달 전에 이런 강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월 좀 문의도 좀 많으셨는데 9월 요 특강 4를 오늘까지 이렇게 미루게 됐던 이유가 9월 헌재 결정까지 29일 날도 9월 헌재 결정이 있어요. 이거는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제가 지금 요 수업 바로 전에 유튜브,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최신 판례 특강을 찍으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왜냐면 그 판례 혹시 안 들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그 7급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월 15일 토요일. 7급. 자,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당연히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헌법, 행정법, 행정학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공직선거법은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4월 20일 개정법이에요. 이거는 9급 시험 우리 다 마무리 강의까지 한 뒤에 개정된 거라서 추록을 아직 안 드렸고 책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가직 7급에 지금 우리는 25문항이라서 공선법도 개정법이나 최신 판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4월 20일 개정법 특강이 이 강의고요. 많습니다. 개정법이.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요 강의 제가 한 60분 내로 한번 잘 시간 조절해서 찍어 보도록 하고, 오늘이 지금 9월 26일입니다. 월요일. 자, 우리 공직선거법만 놓고 보면 계속해서 판례가 쭉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제가 위헌 판결은 올려드렸는데 유튜브로 7월에 공직선거법만 7월에 헌재 결정이 위헌 판결이 8개 정도가 나왔는데 공직선거법만 5개가 넘습니다. 이런 적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공직선거법만 위헌 불합치가 왜 5개가 넘냐면 어떤 한 판례는 판례 하나에서 어떤 공직선거법 조문은 위헌, 어떤 공직선거법 조문은 불합치 이렇게 나와서 개수가 달라져요. 판례는 하나인데 그 안에 위헌 판결 내린 게 있고 불합치 판결 내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제가 제목을 우리 요거 지금 오늘 요 특강 4 지금 제 강의 다 지금 스톱 시켜놓고 제가 지금 한참 민법 기본 강의 중인데 다 스톱 시켜놓고 개정법 특강 요 4를 4월 20일 거를 이거는 이 안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많아요. 직결된 거고요. 역시 여기도 우선 요 위헌 판결과 불합치 판결만 해서 제가 최신 판례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최신 판례 특강은 1, 2로 안 나눴고요. 최신 판례 특강 이렇게 해서 지금 분량 자료를 잘 들어보세요. 둘 다 우리 모두공에서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강의는 개정법 특강이나 최신 판례 특강이나 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신데 요 개정법 특강 자료는 저희 최종변기 공직선거법 조문집 4판 추록이 몇 가지 나갔었냐면요 3.0이라는 제목까지 추록이 나갔는데 요 개정법 특강을 4.0 요렇게 4.0이에요 이걸 같이 섞어버리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강의하기도 힘들고 제가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4.0 그 다음에 요 최신 판례 특강을 5.0으로 했다는 거를 먼저 그래서 똑같은 표지 똑같은 날짜에 하나는 4.0 하나는 5.0이에요 그러면 4.0은 4월 20일 개정법 특강을 모아놓은 자료고 강의는 예고 5.0은 저 7월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 너무나 중요한 정말 너무 중요한 판례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한 달에 그런데 다행히
8월 것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8월에는 천만다행으로 공직선거법 위헌 불합치 판결이 없습니다. 합헌 판결 하나 있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위헌 판결만 이렇게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제가 보시기 좋게 이제 다운받아 보시면 공직선거법 조문이랑 밑에 관련 기출이 관련 판례랑 예상 지문 모두 이제 뒤에 가면 예상 지문은 없지만 필요한 예상 지문까지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 없으신 분도 수업 듣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신데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이 조문집 여기에다가 끼거나 혹시 가필하기 좋게 제가 자료를 잘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일단 다운 받아서 화면으로 이제 보세요. 컬러풀하게 화면으로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출력해서 이거 지금 두 개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꽤 페이지 수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부터 둘 다 끝 페이지가 14페이지로 끝나요. 저기 개정법 특강은 12페이지로 끝나고 최신 판례 특강이 끝 페이지가 14페이지로 끝나는데 이거를 무작정 출력하지 마시고요. 강의 다 들어보시고 꼭 필요한 것만, 왜냐하면 가필로 해서 해결될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이 아웃라인이고 너무나 많은 개정법과 판례 때문에 참고로 제가 우리 내년 대비 이 5판은요 7급을 껴야 되기 때문에 요 기출을 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끼고 10월 말 또는 스탠바이 다 해놓고, 근데 이번에는 저도 골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기본수도 바꿔놔야 되고, 왜냐면 헌재 판례에서 바꿔버리는 그런 위헌 판결 나온 그런 것들은 체크 다 해드려야 되고, 헌재 판결에서 그 선례를 변경한 판례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선례를 변경하기 전 판례가 시험 기출됐으면 그거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판례 시간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맛보세요. 자, 서두는 요 정도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7급에는 요 헌법도 있잖아요. 요 헌법은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지금 11일까지 올라와 있고 유튜브로 12, 그다음에 9월달 판례 13 이런 식으로 헌법은 어쨌든 뭐 가능한 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달에 나온 위헌 또는 불합치 판결은 꼭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조금 빠르게 업로드 안 될 수는 있는데 올려는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최신 판례 12로 공선법 하시는 분도 그 판례는 아셔야 돼요. 중요한 헌재 결정 두 개가 7월 21일 날 공선법 말고 헌재 결정 불합치 판결 두 개가 최신 판례 12로 제가 오늘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챙기실 게 많습니다. 개정법 특강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전까지 개정법 특강을 3번을 했어요. 그래서 개정법 특강이 3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월 달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요 4월 때 개정되고 그 뒤로 일단 개정은 안 됐는데, 개정법은 시험에 반드시 납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시면 최신 판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나올 것 같은데 투자 대비 효율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너무 최신 판례에 이렇게 매몰되지만은 마시라라는 말씀 우려로 지금 제가 저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정도 분량이면 한두 번 이제 반복하고, 중요한 건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최신 판례와 개정법에서 나오는 문제까지 맞추셔서 고득점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이제 빠르게 추록 4.0으로 되어 있는 표지 넘기시면 이렇게 개정 이유를 실어드렸습니다. 전체는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것들을 다 떼다가 개정 법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전체 개정 이유를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이걸로 한번 참고로 프린트 앞페이지에다가 뒀고요. 뒷페이지까지 2페이지까지 해서 부칙은 암기하라고 넣어드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중대선거구 3인에서 5인 이런 지역에다가 했구나, 참고로 그냥 한번 쓱 보시라는 그 뜻으로 넣어드린 겁니다. 자, 4월 20일 개정법과, 자, 일단은 제 이 페이지의 기준은 3페이지를 넘어오시면 페이지 42 적혀 있어요. 맨 위에. 이 책의 42라는 뜻입니다. 자, 이 책 42를 펴시고
여기 페이지부터 아주 중요하게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자, 22조 바로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안 보려고 했는데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자, 프린트 2페이지를 보시면 발을 이제 밑줄을 하나 치셔야 돼요. 자, 발을 이렇게 프린트 2페이지에 가나다라마 발을 읽을게요. 시도별 자치구 시군의원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51명 증가한 2978명으로 중대선거구제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저희 책 하나 고쳐야 돼요. 다이렉트로 고치세요. 자, 42페이지 표 안으로 오시면 그 표 안에 자치구 시군의원 맨 끝에 예 쪽으로 가면 총정수 2927을 뭘로 고쳐야 돼요? 2978. 그리고 별표 같은 거는 보는 거 아니고요. 자, 그거 하나 먼저 고쳐 놓으시고 여기서 22조 다이렉트 하나 보실게요. 그렇다면은 22조 요 관련된 거는 어디에 있어요? 일단 그 주요 내용에는 말 그대로 주요예요. 그 뭐 이렇게 좀 지엽적인 그 조문 바뀐 거 아니면은 좀 문구 바뀐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요 주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26조 가가 26조 사항과 부칙부터 시작돼요. 그 이전에 22조에서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페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42와 43 사이에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출문제들은 이거랑 상관없이 틀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이제 내년 우리 올해 7급이나 내년에 그 9급 대비하실 때는 이거에 맞게 기출이 문제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얘를 본 다음에 기출 지문을 다 검토해서 기출 지문을 뒤에 판례는 없애야 되고 변경된 판례는 제가 없애드릴 거고 여기 같은 거는 그대로 놔뒀어요. 지금 어차피 해설이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공직선거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숫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얘들을 뒤바꾼 게 우리 기출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구들을 이렇게 뒤바꾼 게 기출 문구라는 얘기고 지금은 공직선거법 개정법 특강의 취지에 맞게 개정법만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몇이었어요? 100분의 14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숫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엄청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원래 단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책이 없으시면 원래 단서 이렇게 돼 있어요. 26조 사항. 26조 말고 자 22조. 26조는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고요. 이거는 잠시 뒤에 보실 거고. 자, 다만 원래 지금 요 세 줄 있잖아요. 요게 지금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4월 20일 날 요렇게.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자치구 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자, 이거에 대한 취지는 이제 지역 선거구 너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조정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한번 읽는 게 더 빠르게 와닿겠네요. 1페이지에 있는 개정 이유에서 첫 번째 줄 2022년 6월 1일 그때 실시되기 전에 개정한 거니까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 변경에 따라 3대1로 바뀌었잖아요. 시도, 자치구, 시군구. 그 변경에 따른 헌법 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총정수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개정법 여기 인구 5만 명 미만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요 노란색이 아니고 요렇게 다만 요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일명으로 한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읽어드렸던 취지에 맞게 5만 명 미만일 때에는 1명으로 하고 5만 명 이상일 때에는 2명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상 지문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거 단서 말고 가장 쉽게 여러분들 교수님께서 내고 싶은 게 숫자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공식성어법은 늘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8년이었죠? 2018년 4월 7일 시험에 국가 9급 시험에 4월 6일 개정법이 나와서 뭐가 인정됐어요? 복수정답. 하루 전날 것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된 거니까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전체 저 이번 개정법 특강 다 듣고 어디를 오래 붙일지를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이 숫자만 바꿔 쓰면 되고, 요 두 번째 여기를 여러분들이 42페이지. 자, 제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자체를 프린트로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는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시각적으로 화면으로, 만약에 흑백으로 뽑으셨으면 컬러로 입혀 두시면 돼요. 그 색깔과 밑줄을. 그러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런 예상 지문 거의 다 만들지 못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예상 지문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이 밑에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요 숫자 하나 바꾸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51페이지. 그러면 저희 책도 51페이지를 가시면 되시고, 맨 51페이지에 가시면 26조 나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에 획정할 때 사항에서 자치구, 시군 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합니다. 예전에는 분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분할할 수. 자, 근데 이번에 이거를 요 조문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 취지는 앞에서 읽었던 그대로입니다. 조정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때문에도 그렇고 3인에서 5인으로 해야 돼서 이런 식의 선거구 지역 선거구 분할하면 3인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 묶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조정을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지엽적이긴 하나 시험에 냈을 때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정도의 개정법은 뭐 너무 복잡하고 애우지 못할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하게 바뀐 거는 다음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강 다 한 다음에 베스트 1, 2, 3는 뽑아 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개의 묶음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의 첫 번째가 아까 100분의 20으로 바뀐 것도 그 중에 들긴 하나, 그렇게 따지면 또 다 들어가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타금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 넘겨두시고, 본책도 한창, 본책 없으시면 프린트만 보시고, 본책 조문집 있으시면 조문집에다가 꼭 표시해 두십시오. 프린트를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가 제가 이번 4월 20일 개정법에 베스트 3로 뽑으면 얘가 2예요. 2. 베스트 2. 베스트 1은 저 뒤에 있는 투표 시간에 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베스트 1은 코로나 때문에 연장된, 우리 그 대통령 선거 때 막 바구니 나오고 난리 아니었어요. 그 중앙 선관위장 사과하고. 자, 베스트 2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타금은 원래 중요했고 조문도 중요하고 판례도 중요해서 공서법 공부하시는 분께는 제가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다 암기하시라고 해서 기타금 금액, 그 중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비례가 달라지는 그 헌재 판결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여기서 두 분을 따로 떼어서 네모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네모와 29세 이하. 요렇게 얼마로? 그러면 3억이면 당연히 네모에 해당하시는 분이 입후보하시면 요것만 내면 되시죠? 이런 건 이제 뭐 초등학교 문제일 거고. 두 번째 30대 세모로 할게요. 30대 곱하기
0.7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모에 해당하는 분이 나오면 7, 3, 21, 2억 1000 내면 되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너무 쉽죠? 근데 AND일 때 어떻게 하냐고, AND. 여기는 AND일 때 중복해요? 안 해요? 중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꼭 맨 마지막에 있는, 자, 요 화면이 조금 아래에 있어서 혹시 안 보이신다면 우리 4페이지 프린트 사항 개정된 거 보시면 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 비율은 장애인이신 분이 39세면 중복해서 곱하기로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더 큰 걸로 이제 가시겠죠. 100분의 더 크다는 게 이득이 더 큰 거. 그러니까 100분의 50 곱하겠죠? 엔드면. 그래서 중복은 안 됩니다. 그게 이 금액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금액을 확실하게 암기한다는 전제로. 그리고 기탁금 반환이든 기탁금 계산이든 반드시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3억, 그리고 지역구 1500, 비례대표 500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광역은 5000, 기초 1000, 그 다음에 광역의원 300, 기초 200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거를 안 외우고서는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나오니까 실제로 꼭 기억해 두실 것을,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AND일 때 같이 적용 안 돼요. 장애인이신 분이 39세일 때 같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0.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2에 해당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헌재 그 위헌 판결만 아니었으면 예상 문제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예상 문제는 애석하게도 헌재 결정하다가 제가 장염에 걸렸어요. 핑계가 아닙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더니, 왜냐면 여러분들 헌재 판례 저랑 강의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때 헌재 판례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줄여준 대로 보시면 되니까 저를 통해서 한번 걸르실 건데, 제가 그거를 왜냐면 그게 통으로 조문을 날린 것도 있지만 조문 안에 몇 호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헌재가 날려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농담이 아니고 금, 토, 일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지금 제가 여러분 제일 먹고 싶은 거, 정말 평소에는 생각지도 안 했, 제일 먹고 싶은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지금 어제 1시부터 물만 먹으면은 이제 탈이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평소보다는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을 거고, 아무튼 너무 공직선거법과 개정법과 판례가 저를 아주 그냥 장염이 걸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공직선거법과 헌법의 숙명입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있어요. 야, 이만큼 조금 개정돼서 고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짜증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줄여드리고 강조드린 만큼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환 조문으로 가시면 똑같아요. 자, 근데 똑같다는 말이 이 구분은 똑같아요. 누구누구 장애인과 나이. 그래서 기본 것들은 지금 다루지 않아요. 언제 전액, 언제 반액. 그러니까 항상 기본 위에, 여러분 기본이 돼 있어야 그 위에 개정된 거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고 이해를 하시죠. 이게 안 돼 있는데 이것만 해? 그럼 맨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봐. 맨날 무너지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내년이 결과가 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힘 빠지니까 또 안 드릴게요. 자, 여기서 원래 전액은 누구였어요? 당선되거나, 이것도 정말 중요한 논점인데 앞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당선되고 사망한 사람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아세요. 100분의 15는 상식적으로 이랬을 때 전액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반액은 얼마였습니까?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 유효 투표 총수예요. 자, 여기서 요 두 부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장애인분 39세 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5보다는 낫다. 그렇게
요건을 완화해 준 거고, 여기서도 장애인 분들과 39세 이하. 그러면 원래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인데 여기는 100분의 5부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입니다. 그냥 복잡할 거 없어요. 요 기본만 암기하고 있다가 요 파란색만 입히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아까 보지 않으면 틀릴 중복해서 감액 적용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안 보면 틀려요. 숫자는 완벽하게 외웠는데 그런 거에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타금 반환 조항은 여기에 써 있지 않는 다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2개나 붙어 있는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컷오프 탈락한 사람들, 예전에는 기타금 안 돌려줬잖아요. 자, 그러면 57조까지도 지금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피를 하실지, 저는 너무 복잡하지만 않으면 가피를 추천드려요. 이거 끼고 프린트 따로 보다가 정말 머리 안드로메다로 가는 수가 있어요. 간단한 것들은 꼭 가필로 해결해 주실 것을 거듭 조언드립니다. 자, 이제 한두 개는 지엽적인 거 몇 개만, 이거 원래는 이제 안 실어 드리려다가 그래도 개정법이니까 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원래는 뭘로, 자, 125페이지 가시고 이런 거는 다이렉트로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자, 125페이지 2항 가보시니까 원래는 56조 1항 각호로 돼 있었어요. 자, 이거 왜 없앴어요? 각호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원래 우리 가로치고 장애인 39세 이하, 장애인 29세, 29세 그게 여기에 포함 안 되니까 이거 사족이라 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법 전체 체계 때문에 기술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걸 우리가 암기는 안 해. 56조 1항 각호에 의해서 이렇게 암기는 안 하는데 바뀌었다는 거. 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안 한 이유가 이거는 그 개정된 표시예요. 파란색의 개정된 표시. 이런 것들 암기하는 게 시험 에서 힘든 거죠. 138조에 가시면 몇 개가 묶여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테니까 제가 해드린 대로 페이지랑 각각 가셔가지고 조문 자체에다가, 조문도 비서관에다 관자 쓰고 선임비서관만 이렇게 쓰세요. 예전에는 선임비서관 없고 비서관 다음에 비서였어요. 이런 건 개정 이후에 없어서 제 추측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고쳐놔주세요. 국법에는 이 조문들이 요 2개가 고쳐져 있고 뒤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뒤에 나오니까, 원래가 보좌관 우리 개정되기 전이 비서관 비서였어요. 근데 하나씩 위로 올린 거예요. 선임비서관 넣고 비서관 넣고 비서 빼고. 왜요? 개정 이후에 없습니다. 저의 추측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가시면 나중에는 그 전체 개정 주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맨 앞에서 저랑 같이 읽지 않았던 거. 이따 시간이 60분을 안 넘기면 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복습 차원에서. 그게 문제, 시험 문제의 키포인트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요 내용에 나 같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또는 선거연령제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타금을 인하하고 기타금 반환 기준을 완화함. 이것만 읽으면 아까 이 39세 이하 안에 들어와 있는 29세 2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개정 이유만 봐서는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주요라는 말 기억해 두시고 전체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문집도 228페이지 가시고 227이죠? 227. 쭉 넘기세요. 자, 이제 이런 건 제가 이제 베스트 3에도 뽑지는 않겠지만 이런 건 솔직히 암기하기 힘듭니다. 사망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책에. 자, 본책에 있는 사망이
이 사항으로 온 거고, 뭐가 신설된 거예요? 얘가 신설된 겁니다. 사망이. 이렇게 바꾼 취지는 보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앞으로 잠깐 오십시오. 자, 1페이지 주요 내용에서 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밑에. 선거 사무장 등의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 인상해서 법에 직접 규정하고, 수당,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등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며, 선거 사무장 등 수당 인상액에 연동해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함께 늘리려고 이런 조문을 두고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암기하라고 부탁드려도 암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사항은 사망에 원래 있던 게 내려온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개정 안 되고 원래 붙어 있어도 이런 거를 암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개정법이 바뀌어 있다는 것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걸 암기하시기는 쉽지 않지만 바뀌어 있다는 것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법에서 나올 만한 거는 눈에 보여요. 첫 번째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하고 좀 전에 봤던 기탁금, 그래서 맨 뒤에서 보실 투표시간, 그 정도인데, 교수님들께서 항상 선처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암기하기 쉽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 거, 이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솔직히 제가 선생님이지만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거 다 암기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뀌었구나, 뭐 귀찮으면 안 읽어보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들어왔으니까 얘는 가필해 두세요, 책에다가. 그 다음에 요것도 신설된 겁니다. 자, 여기는 사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암기 되실까요? 사망 6호입니다. 자, 요 개정된 건 여기에요. 3A. 근데 사망 6호라서 얘를 제가 실어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거 다 빼고. 투표 참관 규정에 의한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의 수당과 실비해서 수당은 10만 원. 이거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받고 싶으면 이 마지막 조문에서 이것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중간에 교체되면 몇 시간 안 하고 6시간. 이거 수당 받고 싶으면 중간에 교체돼서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치사하죠? 아무튼 같은 7호에 따른 개표 참관인 수당은 요 수당도 10, 개표 10만 원 10. 이 경우 사전 개 도중에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제가 베스트에는 안 들어오는데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너무 지엽적이지만. 여기가 베스트 한 3 정도 해당하는 데인데요. 233페이지 넘겨두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서 그런 의미로 베스트 3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요거는 또 고쳐놓으세요. 이건 이제 공통적인 겁니다. 원래는 비서관, 비서였다고요. 자, 하나씩 위로 올린 거고, 이 135조에서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35조 제목 보세요.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이렇게 233페이지 펴셨죠? 그 다음에 그 제목에다가 저렇게 네모랑 동그라미 꼭 치세요. 제가 조언 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 여러분, 요 상태에서 본책이 없으시면 이걸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원래는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국법이에요. 이렇게 바뀌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와 네모를 왜 치라고 했냐면 이게 이렇게 신설되고 밑에 하나 또 법 바뀌면서 원래 개정 전에는 같이 있었죠. 이렇게 수단과 실비를 종이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정한다. 개정법은 따로따로 분리했습니다. 2항에서는 뭐예요? 수당. 지금 이거를 암기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뭐 그 1000번 외워서 웬만한 거 뭐 60조, 52조, 53조 다 암기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억지, 터무니없는 거 암기하라고 강요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도 바뀌었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거를 다. 이 구분을 다, 이 금액보다 요 그 앞에 있는 구분이 더 중요한 거라서. 자, 일단은 바뀌었으니까 수당과 그 다음에 실비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문 맨 밑에 5항에 이제 좀 이따 보시면 먼저 한번 볼까요? 5항은 동그라미 치실 준비 이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9페이지는 우리 프린트 9페이지는 시험을 위해서는 뭐 주저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신설된 게 너무 기니까 그래서 붙여주세요. 어쨌든 수당과 실비를 같이 있던 걸 이렇게 따로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도 지엽적인 거 2개만 보겠습니다. 2항에서 밑에는 못 외워도 그 금액 중 많은 금액. 자, 여기까지는 조금 힘든 거 인정하고요. 4항은 그래도 볼게요. 왜냐면 4항은 앞에 있는 돈이랑 그 판단 안 봐도 돼요. 왜냐면 4항은 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A당,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 이상의 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 사무장 등을, 뭐 이런 거는 이제 지엽적이긴 한데 그래도 저런 것까지 바꾼다면 정말 틀리게 되는 문제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 책임자를 포함. 근데 그런 문제가 이런 거 말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아주 그냥 노토리우스합니다. 자, 그래서 선거 사무장 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가불병이 선거 사무장을 공동으로 선임했어요. 그러면 후보자별로 선거 사무장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금액은 해당 후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만, 3명인데 한 후보자, 이렇게 중복해서 지급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선거사무장 수당 등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 보시면 되시고, 10페이지. 자, 이제 베스트 1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기타금이 베스트 2라면 이 수당과 실비가 베스트 3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이제 베스트 1을 향해서 간다고요. 자, 이건 11페이지에 있는데 262페이지 우리 그 책 펴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먼저 이거 보시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10페이지는 얘는 뭐냐면, 10페이지 보세요. 148조 사전투표소 설치 언제 개정됐어요? 22년 1월 21일. 뭐 앞두고? 대선 앞두고. 148조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됐습니다. 보시면, 자, 이거는 이 앞으로에 있을 요 투표 시간 요거 때문에 미리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실 우리 프린트 10페이지는 이번 개정법 특강 4월 20일자에 바뀐 게 아니라
얘를 앞에서 우리 개정법 특강에서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풀빵 먹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풀빵 있죠, 풀빵 시작했더라고요. 노량진에 에듀윌 면접학원 그 앞에 건널목 딱 건너면 요 풀빵 있어요. 요만하게 생긴 거. 요렇게 국화빵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겨갖고 안에는 팥 들어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아까 사온 거를 쉬는 시간에 직원이랑 같이 먹었는데 이제 멀쩡하네요. 제가 이제 계속 약 먹고 처치해가지고 아마 이 특강 끝나면 거짓말처럼 나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이 여러분들만 피말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개정법하고 요 자료 만들면서 그 헌재 판례 하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짜증났거든요. 너무 이제 솔직히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분량의 판례라든지 개정법이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한가한 사람도 한 명도, 여러분이나 저나 한가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처음엔 짜증났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해탈, 초월해졌지. 이만큼만 바뀐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지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다가 이제 오늘까지 이 특강 하면은 최신 판례 뭐 한 달에 유형 판결만 올리는 유튜브는 그거는 뭐 큰 시간과 저기는 아닌데 이 개정법 특강을 공직선거법 개정법과 판례를 하려니까 신경이 여간 많이 쓰였던 게 아닙니다. 아주 제가 희마리가 쭉 빠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목소리와 어떻든 여러분들 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특강 때문에 한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일생에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번에 이제 입법고시 합격한 제자가 왔어요. 이 제자는 이제 이게 아니구나. 변호사 시험을 5번째 아무튼 극적으로 합격을 하고 변호사 시험 안 될 걸 대비해서 이제 입법고시 법행, 550제 법무행정을 다 봤는데 변호사 시험 되고 이번에 되고 입법고시 최종 합격해서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뻘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너무 든든합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는 시험은 다가오고 선거는 다가오는데 헌법 불합치 판결 받은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1,500만 원 기탁금이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을 때 시험이 다가오는데 질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법 개정 안 되면 비례대표는 돈 안 내나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메일까지 보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개정안이 통과 직전이라는 걸 우리 선관위 제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국회에 아주 저를 추앙하는 우리, 왜냐면 이 친구가 헌법이 약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낙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제 헌법 부서법령집 특강 때 실강에 들어와서 보통 507나 법행 수강생들인데 변시 수험생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처음 보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변호사 시험 치는데 공법이 약해가지고 여러 번 물먹었습니다. 저 때문에 붙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저를 만나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관 겸 변호사는 저를,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추앙합니다. 진짜. 왜냐면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붙여준 건 아닌데 이제 저를 만나고 떨어졌으면 저 새끼 때문에 떨어졌네 이럴 수는 있지. 그럴 수는 있는데 저분을 만나고 붙었으니까. 제가 또 실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력 테스트를 강요당한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잘 보는 이분이,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보통 이 작가라고 하는데 그 댓글을 저 이름으로, 아무튼 뭐 그 실명이 까졌으니까 제 공직선거법 우리 모두공 게시판에, 강사평 게시판에 이제 수강생 분들이나 합격하신 분들이 쭉 쓰잖아요. 뭐가 좋았고 무슨 강의는 어떻고 이거 쭉 썼는데 분명히 이동형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동형 TV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으나 근데 이름이 그분이 설마 그분이 와서 쓴 건 아니겠지만이라고 생각했다가
저분이 진짜 공직선거법을 무료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들으셨나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동영 작가한테 댓글을 한번 달아볼까 하다가 유튜브에서 말았습니다. 댓글이 하도 많으니까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동명이인일 것 같은데 그분이 설마 맞겠나 싶긴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다가 시간이 조금 60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국회에 이제 물어볼 게 있으면 그 지금 어디쯤 계류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언제 통과될지. 우리의 국회법이나 아니 공직선거법이나 국회법은 저한테는 중요해요. 개정판 쓸 때도 중요하고 강의할 때도 중요합니다. 자, 장염 걸려서 헛소리 좀 했습니다. 요 투표 시간 우리 프린트 10페이지 보시면 사전 투표소의 설치 1항 보시면 항상 보면 수요일이 선거일이니까 사전 투표는 늘 여러분들이 하셨다시피 금, 토입니다. 이렇게 5일부터 2일간이니까 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니까 금토가 됩니다. 일, 월, 화 다음에 수요일이 본투표니까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 기간 관할 구역에 이렇게 하는데 1, 2, 3, 4호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얘를 왜 먼저 했냐면 여기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지금 1월 21일 개정법이 예고 또 개정됐어요. 이렇게.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본투표 그 대선 때 문제가 컸잖아요. 그 사전투표 기간에 바구니 투표함이 발견되질 않나?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이제 언제까지 사전투표 다 시켜줄 거냐? 여러 가지 블라블라. 그래서 다음번에 이 베스트 1 조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6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자, 262페이지 펴 놓으셨으면 6시에 닫는다예요. 그냥 닫는다인데 닫되 148조 1항 3호를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다음번 조문. 자, 요 3호에 따라 설치하는 요 사전투표소는 투표시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선 때 한번 해보고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아서 요때 지방선거 대비용으로 바꾸는 조문 중에 대표적인 투표시간 조문이에요. 자, 아직 베스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조문 고쳐놓는 거 중요하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문 보실게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왜 하이라이트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요 3호 제외하고는 뒤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 요거 체크. 지금부터 11페이지는 오려서 컬러 아니어도 좋아요. 흑백으로 프린트아웃 하셔서 페이지에 반드시 넣고 시험날 아침에 꼭 보세요. 무조건 나올 거 안 나오면 말고 어쨌든 나오면 맞추셔야 됩니다. 복잡한데 나오면 맞추셔야 돼요. 자, 1월 21일 날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도 안 돼 있었죠. 1월 21일 날 이렇게 바꿔서 이걸 개정법 특강 3에서 해드렸어요. 뭐 특히 다만도 해드렸죠. 6시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어떤 분들? 이분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오후 6시에 열고 7시 30분에 닫는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얘를 캡처해서 찰칵 사진 찍어서 밥 먹을 때 화장실, 지하철, 버스에서도 보십시오. 시험 전날도 보시고 시험날 아침날도 얘를 보세요. 1항 본문 및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일단 3달 전 거에는 6시에 열건데 자, 이것 때문에 어제는 통화를 했습니다. 바빠 쓰러질 지경에 선관위 직원한테 지금 이제 벌써 7급 됐네요. 9급 붙었는데 제자 중에 친한 제자 중에 당연히 30분 정도 준비할 시간, 바구니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30분 정도.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좀 이따 나와요. 제가 전화한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선관위 직원한테 전화한 이유는 얘입니다.
왜 참, 너무 나갔죠. 자, 다 읽고. 반드시 꼭 구별하세요. 6시 30분에 열고 7시 30분에 닫는다. 7시 30분에 닫는다는 똑같아요. 이 개정 전과 바뀐 건 개시 시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소는 일단 가로 안 보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본투표잖아요. 사전투표소는 오후 6시, 지금 얘는 둘 다 본투표예요. 사전투표는 여기 때 들어왔는데 6시 30분에 열고는 같아요. 근데 얘가 8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비교할 게 있고 이렇게 비교할 게 있는데 본투표는 6시 30분, 그러니까 그 개시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7시 30분이고 8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1월 21일 날 1, 2, 3, 4, 5 중에 얘는 제외예요. 얘를 제외하고 사전투표 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에 한정한다. 이게 개정 이후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친절하게 여기 설명해 놓은 가나다라 마바사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면 제 추측은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근거가 있는 개정 이유나 법이나 판례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저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석에서야 쉽게 편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이 왜 첫째 날은 안 할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국회 속기록 의사 다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왜 둘째 날일 것 같아요? 이 친구 때문에 확실해졌는데 첫째 날은 힘든 거예요. 8시까지 끝났다가 다시 둘째 날 이걸 준비를 하는 게. 그래서 둘째 날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니까 원래 못했던 것을 기회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선관위 유권 해석의 명시적인 확정권자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둘째 날로만 한정한 게. 여러분, 그래서 이유는 불문하고 둘째 날로 한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베스트예요, 그게. 여기가 베스트 1인데 베스트 1짜리 지금 조문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요 둘째 날 사전투표소 전 기간 이렇게 한다라고 바꾸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숫자 바꾸는 거 너무 좋아요. 숫자 바꾸는 거. 일단 1월 달 거랑 비교를 한 상태에서 여기랑 비교해야 돼. 끝나는 시간은 7시 반, 8시. 여기는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가 암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근데 똑같지만 다만 농산호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 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155조. 그래서 여기는 왜 마지막 12페이지에다가 얘를 띄워놨냐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언제예요? 날짜가 3월 첫째 주 토요일인가 그렇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3월 첫째 주 1월 21일 개정법이 2달 만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4월 20일 개정법은 얼마나 묵혀 있는 거예요, 지금. 10월 15일까지. 그래서 베스트 1, 2, 3는 꼭 잘 기타금 계산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계산 문제야 뭐 산수니까 그 본래 그리고 투표 시간 그 다음에 수단과 실비 조문을 분리해서 근데 수단과 실비는 조문 자체는 이제 분리한 거를 알아야 되지만 너무 지엽적이죠. 안에가 대폭 숫자로 해서 많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제가 띄워드린 이유는 그때도 이 개정법 특강을 할 때 요 1월 시험 전에 1월 21일 개정법 특강을 할 때 지금이랑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시험에 개정법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하고
암기가 가능한 거는 나오든 말든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속이 편하시잖아요. 안 나와라, 안 나와라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보통 나와달라 할 때 붙는다는 겁니다. 나와달라. 왜? 그만큼 많이 암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올해 마지막 국가 7급 올해 공식 시험, 자격증 시험 말고요. 공식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나와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말 저를 장염 걸리게 만든 헌재 판례들 90분으로 끊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개정법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